이번 시간에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G라는 제목의 실험인데요.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A, B, C를 준비를 하고 이 A, B, C에게 다른 조성의 주사를 해준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쥐 A, B, C가 있는데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봅시다.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건요,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쌍둥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즉,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생쥐 A, B, C는 유전자가 완전히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쥐 A에게 항원 X를 주사해 줬어요. 이게 첫 번째. 생쥐 A에게 항원 X를 주사해 주면 생쥐 A가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게 될 건데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킨 뒤에 그 다음 이 생쥐에게서 이렇게 혈액을 꺼낸 다음에 혈액을 추출해서 혈액을 원심 분리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뭐가 내려갈 거고 혈구가 내려갈 거고 위쪽에는 혈청, 즉 혈장, 혈청 비슷한 성분이거든요. 혈청이 위에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한 뒤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B와 C에게 A의 혈청을 주사해 주는 게 B, 그 다음에 C에게는 기억세포를 주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상황을 알아보는 건데 일단 그 다음 상황 보기 전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혈액을 원심 분리했을 때요.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위쪽에는 혈청이 위에 뜨고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혈구가 아래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럼 이 혈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혈구 성분에는 첫 번째, 적혈구가 있을 수 있겠죠. 적혈구, 피가 빨가니까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제 아는 친구들인지 모르지만 혈소판 같은 경우는 혈소판은 이 중간에 떠요. 그러니까 혈소판은 여기 없어요. 어쨌든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 적혈구 중에 백혈구 종류가 좀 중요한데 백혈구 종류에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림프구, B림프구, T림프구 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봤었던 대식세포도 백혈구의 종류고요. 그리고 형질세포나 기억세포 등도 백혈구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혈구 쪽에는 무엇이 있다고 알아두냐면 세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포가 들어있다. 그리고 혈장에는 그럼 뭐가 있냐? 혈장에는 항원항체 반응을 했었던 이 항체요. 이 항체가 혈장 성분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쥐 B하고 C는요. 생쥐 B는 뭘 받은 거냐면 항체를 주사를 받은 거고요. 병이 걸렸을 때, 안 걸렸을 때? 안 걸렸을 때 그냥 항체만 주사해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쥐 C에게는 세포를 주사한 상황인데 그 중에 기억세포가 주사된 상황이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볼게요. 생쥐 B를 좀 봅시다. 생쥐 B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을 주사받은 아이예요? 혈청을 주사받은 아이고 생쥐 C 같은 경우는 기억세포를 주사받은 형태인데 그러면 혈청을 주사받은 아이는 무엇을 주사받은 거예요? 항체를 주사받았으니 주사를 받자마자 여기 항체 농도가 요만큼 생길 거예요. 이건 생겼다기보다는 넣어준 항체가 이렇게 관찰됐다 이런 뜻이죠. 주사해준 항체가 관찰된 거야. 근데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거든요.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럼 우리 생쥐 B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생쥐 B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생쥐 B 말고 생쥐 A 자기 형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 피를 빼가지고 거기서 피를 막 빙글빙글 돌리더니 그 중에 일부를 자기한테 주사를 했다고요.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단백질이 들어왔어요. 면역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단백질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한테 전혀 해를 안 일으켜요. 생쥐 B한테 해를 일으키지 않아.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없어져. 없어졌나 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항원 X를 주사를 했어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생쥐 B는 이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X를 본 적이 없지요. 그럼 얘는 몇 차 면역 반응? 그렇지. B림프구부터 시작하는 1차 면역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 보니까요. 그럼 여기서 B림프구가 무슨 세포와 형질 세포와 또 무슨 세포로 기억 세포로 나눠지면서 항체가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럼 요 생쥐 C 입장에서 봅시다. 생쥐 C는요. 역시 똑같아요. 큰형인 생쥐 A가 주사 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흔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주사해 줬다고요. 그걸 다 봤어요. 근데 기억세포, 어떤 주사액이 쑥 들어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죽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기억세포.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세포는 생쥐 C의 것이나 A의 것이나 같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즉, 주사를 딱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세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같은 세포가 들어온 거죠. 그 세포가 들어왔어요. 그냥 세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그냥 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체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죠. 그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한동안 지났어요. 한동안 지난 뒤에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요? 항원 X가 들어왔어요. 생쥐 씨는 이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깜짝 놀란다고. 깜짝 놀라서 잡아먹고 분해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넣어줬었던 이 기억세포가 예전에 들어왔던 아이가 갑자기 분열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눠지면서 그것도 잔뜩 만들어서 항체를 막 생성해서 없애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생쥐 B는 항체를 주사해줘서 항체가 시간 지나면 없어져 자연분해됐기 때문에 결국 처음 만나서 처음 하는 반응이 몇 차 면역 반응을 하게 돼요? 몇 차 면역 반응?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생쥐 C는 기억세포를 주사해줬으니까 이 기억세포 때문에 몇 차 면역 반응을 하게 된다고?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얘기할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1차 면역, 2차 면역 구분을 해라. 1차 면역, 2차 면역은 횟수가 아니라 1차 면역 처음 들었을 때, 2차 면역 두 번째 들었을 때 이게 아니라 체액성 면역 중에 일종이니까 항체로 방어할 건데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 그 형질세포의 기원이 B림프구부터 시작이면 1차 면역, 형질세포의 기원이 기억세포부터 시작하면 2차 면역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 만났지만 2차 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거 시험에 대단히 많이 인기 있었던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더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